예, 여러분, 요즘 마음 많이 힘드시죠? 뭐 20대나 30대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사람 요즘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또 최근에 우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와가지고 이래저래 취업난, 경제난,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듭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10대, 20대, 30대 이럴 때는 사회가 약간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문제는 있었지만 정말 취직 걱정이나 경제 같은 것도 걱정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된다는 어떤 믿음, 희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정이 통하는 사회였거든요. 가족 간, 이웃 간. 그래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 21세기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 나홀로 사는 것 같이 되고 적막강상 같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울한 마음은 지금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 자체는 보편적인 겁니다. 희노애락 아닙니까? 즐거울 때가 있으면 당연히 우울할 때가 있고 또 우울하다 보면 다시 즐거운 때가 오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할 때 힘들 때 저희가 위로가 된 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많이 아시죠? 미국의 차세대 목사, 차세대 대표적인 목사로 불리는 지금은 아마 나이도 꽤 드셨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고 저는 참 많은 위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미 7, 8년 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이 나갔고 전 세계 수십 개국에 번역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저자 오스틴 목사는 믿는 대로 된다 이러는 신조를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빚고 그것이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지만은 꼭 무슨 기독교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지혜, 보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펼쳐서 참 많은 힘을 저는 얻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비결은 바로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내일이 온다. 이러는 얘기를 나름대로 7가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긍정의 힘을 키우는 삶의 가이드라인. 첫 번째 단계, 비전을 키우라. 두 번째 단계,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라. 세 번째 단계,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네 번째 단계,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다섯 번째 단계,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아라. 여섯 번째 단계, 베푸는 삶을 살라. 일곱 번째 단계,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저는 그 자기계발류 책은 썩 좋아하지 않은데 이 책은 정말 제가 아주 밑줄 치고 보면서 읽었습니다. 한 권은 집에, 한 권은 사무실에 두고서 이 책들을 갖다가 읽고 또 이걸 다시 덮고서는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숙고를 해보고 그리고 미래에 실제로 제가 긍정적인 이런 결과를 상상을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기억력이 현저히 쇠퇴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서 놓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더 되살리기 위해서도 저는 다시 책을 덮고서도 다시 그 기조를 생각하고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미래에 적용하면 내가 이런 모습이 될 거구나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책을 읽고 있을 당시에는 되게 기쁘고 낙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그걸 덮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또 그거를 생각하고 또 기억을 해내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되풀이했죠. 심지어는 이제 수첩에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요. 1챕터 1에 이제 필요한 거. 그래서 어디 공식 석상을 가건 길거리를 걸어가건 잊어먹었으면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의지적으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뭐 때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방법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우울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이런 마음이라든가 정신, 뇌에 관한 책을 갖다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MBC 기자가 쓴 Watching,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은 하버드대 교수가 쓴 생각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창조력을 추적한 생각의 탄생, 그리고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은 여러 제목, 이 동일한 제목으로 여러 쓴 사람이 있는데요. 스튜어트 맥크리드가 쓴 행복의 발견, 휴머니스트사에서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 어드밴티지, 창조적인 리더를 탄생시키는 뇌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역시 또 휴머니스트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박문호 씨가 쓴 뇌, 생각의 출현,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와칭은 MBC 앵커도 지내고 특파원도 지냈던 김상훈 씨,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자 시절 많은 스트레스도 받았고 또 하나는 아마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사랑스러운 사람과의 이별,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이 많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 이게 사실은 명상이고 어디고 다 되는,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나의 지금 상황을 제3자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터득이 되면은 사실은 고통은 사라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옆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요. 나를 타인처럼 와칭하면,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면 몸짱도 될 수 있고 머리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키도 좀 클 수도 있고, 참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의 힘이 크다는 거를 실증적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꼭 그 일독을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현실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파도를 이렇게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좀 더 읽었던 책은 달라이라마에 관한 책을 쓴 용서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 책이 좋은 게 많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또는 넬슨 만델라의 나 자신과의 대화. 이런 책들 다 여러분들의 이성, 감성, 영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